한동훈 징계 칼자루 진 윤민우 윤리위원장 누군가? 일단 지금 윤리위원회가 어제 이제 구성을 의결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윤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그걸 비공개를 해야지 어떤 외부의 어떤 뭐 압박을 받지 않고 자표를 지키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상훈 윤리위원장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여상훈 전 윤리위원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당무감사원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를 권유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원 개섭안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 수위는 정하지 않고 윤리위원회로 넘겨놨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오늘 좀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윤리위원회 명단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개된 것이 윤리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가도 싶은데, 어쨌든 윤리위원 7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 친한동훈계에서는 그 중에서 뭐 김건희 라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고, 무슨 정명석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도대체 당 윤리위원들 성향을 좀 분석한 언론을 보면은 기절 초풍할 사람들도 있다. 이게 이제 한기호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논란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희용 사무총장은 해명을 합니다. 통진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윤리위원 한 사람은 본인들이 지도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당 당원이다. 그리고 정명석 관련 변론을 했다는 사람은 변론 의뢰를 받았지만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어쨌든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윤리위원 7명 중에 조금 전까지 3명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왜? 이거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윤리위원이라는 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개가 돼 보니까는 좌표가 찍혔죠. 좌표가 찍혀서 이거 못하겠다고 해서 7명 중에 3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이제 4명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3명은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일단 기존에 남아있는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윤리위가 당원에 대한 이제 징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조처를 내리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데, 윤리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그전에는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리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오늘 윤리위가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교수를 선출을 했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8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공식 임명을 한다. 그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선으로 뽑았다. 그리고 윤민우 위원장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 미국 샘 휴스턴 조립대 형사사법 박사를 받았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책 박사를 갖고 있고, 여러 이제 여가부나 여러 이제 정부 부처에서 정책 자문위원을 쭉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3년 4월에 월간 조선 이런 기고문을 통해서 이재명의 개딸을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글도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개딸의 사회 심리학 이런 거, 또 중국을 비판을 하는 중국의 조용한 한국 침공 이런 글도 썼고,
또 민노총 그 간부의 간첩 연루 사건이 있었죠.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우파적 그 가치를 가진 그런 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윤민우 교수가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으로 호선이 돼서 이제 모레 장동윤 대표가 그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그 8일날 마침 또 8일날 모레 장동윤 대표가 어떤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 혁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 국민의힘이 조기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이재명 그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지 아마 가름이 되는 게 8일일 겁니다. 그날 그 혁신안을 좀 지켜봐야 보고 나서 저도 확실한 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인데, 서울시장 이야기인데,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장동혁 그 대표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또 맞받아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하는 데 대해서 당의 책임으로 돌렸고, 장동혁 대표는 이 당도 잘해야 되지만은 후보 개인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어떤 나경원 그 의원이 다시 본인이 오세훈을 이겨보고 싶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죠. 그 직후에 여론이 변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원호가 민주당 정원호가 이게 그 결집이 되면서, 좌파들이 결집이 되면서 29.1%로 확 뛰었고, 오세훈이 22.8%. 이제 오세훈이 정원호에게 오차범위 안에서 뒤집힌 건 처음입니다. 이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조사에 비교해서 7.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그 의원이 16%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원호는 결집을 하고 있고, 좌파 주자들끼리 결집을 하고 있고, 좌파 유권자들 결집을 하고 있고, 오세훈 그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 됐고, 나경원 의원이 상승을 하는, 자,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유의미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당이, 국민의힘이 하나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좀 떨쳐낼 사람은 좀 떨쳐내고 가는 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뭐 이렇게 같이 나갔다가는 언젠가는 또 골마 터집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골마 털 수도 있습니다. 걸러내야 될 사람이 딱딱 뭐 누구라고 짓기보다는 가령 이런 상황도 오늘 하나 보도가 돼서 참 실망스러운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김병기 민주당 그 의원, 지금 공천 뇌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를, 그 수사 무마를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진위원, 경찰 출신 중진위원에게 김병기가 부탁을 했다. 김병기가 그때 민주당 야당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 경찰 출신 중진위원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 중진위원이 간할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나중에 이게 무혐의가 났다는 말씀까지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친윤 경찰 출신 중진. 어제도 뭐 거의 뭐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김병기하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김성혁 전 동작경찰서장,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김병기의
업무 추진비, 자기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 그때 동작구 이해 부의장 업무 그 카드 가지고 막 쓴 거, 이걸 수사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좀 수사 좀 잘 봐주도록 해. 경찰 출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가 실제로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 줄거지죠.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좀 걸러내고 정말 남아서 제대로 투쟁을 할 수 있고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